많으면 많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이런 농장견에 오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내가 1년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아, 네. 오늘 또 네. 충남 영동창업단 네. 아이들하고 여기로 오는데 작년에 왔을 때 네. 저쪽에다가 테스트를 해가지고 네. 수직 네. 하우스 안에서 네. 그걸 제가 봤고 너무 아우 괜찮다 했는데 그때도 이제 실험용 연구용으로 네. 했는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좀 이렇게 올해는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다 네. 하셔가지고 제가 영상이나 또 페이스북이나 보시면서 하고 있는 거 계속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충남 연동창업단 애들하고 같이 오면서 이거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서 네. 처음에 연구하시잖아요. 네. 연구를 제일 잘하시는 우리 안혜성 대표님 어땠는지 네, 네. 그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어가지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 안에 하우스 안에 있는 거죠 지금? 네네. 오늘 시간에 이제 버티컬판 만든 거고. 버티커팔 만든 네. 거고. 일단 이 지금 오전 중에 일단 수학은 다 하긴 했는데 네. 지금 제가 이제 요걸 만들 때 이 컨셉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농장 내에 있는 남은 자재 가지고 네.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만들려고 제가 직접 직원들이 만든 거고. 직원으로 직접 만든 거예요? 네. 직접 하나씩. 네, 그래서 저희가 자르고 그리고 자르고 해가지고. 이 프레임만 제가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어. 그 이제 요 프레임만 용접해서 저희가 받아와서 박은 다음에 네. 나머지는 커터 잘라서 넣고 뭐 화분 그다음에 관수 배관 시설은 다 저희가 할 줄 아니까. 할 줄 아니까. 네, 배관 따가지고 음. 배관 라인 넣고 CO2 덕트 하나 넣고 왜냐면 어. CO2도 필요하니까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조 시설은 요게 뭐 대단한 공조 시설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그 냉난방이랑 습이 IoT로 작동이 되는 LG 제품으로 산업용으로 넣어놨고 그리고 이제 사이드를 제가 좀 여기에서 좀 특이한 점은 모든 이 창들이 자연광을 받으면서 또 자연광이 필요 없거나 외부 기온과 격리시키고 싶을 때는 또 폐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보시면 뻥 뚫려 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자동 ICT를 통해 닫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세팅해 놓은 그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시설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게 뭐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이제 광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일단 기존 식물 공장이 네, 네. 컨테이너 하우스라든지 네. 아니면 안에서 하고 네. 있는 근데 그것보다는 하우스 안에서 예. 하니까 광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네. 첫 번째, 오케이. 그러니까 네. 그 광이 제가 이제 어떤 걸 봤냐면 어쨌든 이제 딸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세 가지 광에 대한 요소를 보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광량을 받고 네. PPFD라고 해서 이제 광합성 광량자 속도 밀도를 이제 받고 그 다음이 우리가 이제 이 광질이라고 하는 이 딸기에 맞는 스펙트럼을 넣어주는 거 그게 네네. 좀 중요했었고 네. 마지막으로는 일장 주기거든요. 해에 네. 대한 주기를 자유자재로 우리가 컨트롤해 줄 수 있다면 딸기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지 않나.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하이브식으로.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는 식물 공장이다 그러면 네. 또 버티칼 수직 네. 농법 네, 한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이게 설치 비용들이. 네. 여기는 직접 네, 뭐 네. 이거야 뭐 그렇게 네. 비싸게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들어가는 게 어찌 보면 여기 등 문제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버티컬 파머 하려는 분들이 네. 지금 어쨌든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진짜 그냥 자부담으로 하려는 분들이나 기업이나 이거는 이제 사실 투자 대비에 대한 수익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버티컬 팜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내가 5단 재배, 6단 재배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딸기 주스 계산해서 수확량 계산해가지고 일단 수평농업 하는 거 대비 7배 키우니까 7배에 대한 매출 구조를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 엽채는 상관이 없어요. 네. 엽채도 이제 많이 하지만은
그 과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이 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이 꽃에 대한 뭐 계약에 대한 부분도 있고 수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오습도 좋고 굉장히 환경의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단이라는 걸 봤을 때는 일반 자연광도 좀 덜 받고 LED에 좀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의존해야 있고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품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수익 계산을 좀 잘 해줘야 돼요. 왜냐면 조금이라도 품질이 떨어지면 가락시장 기준으로 우리가 그 평균가를 때리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목적이 달라요. 이 버티컬 그러니까 파머니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네, 네. 시장 가격으로 해가지고 시장에 출하한다는 구조를 한다면 네. 그 투자 대비 효과가 네. 저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리스크가 크죠. 네. 가장 큰 게 제가 보기에도 이 시설에서 나올 수 있는 품질의 차이가 저쪽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수 있다. 차이가 나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광이라는 부분이 저기는 바로 봤는데 네. 여기는 여기에 거쳐 있는 거고 네. 그럼 광을 직접 또 해줘야 되는 이 LED가 필요한 거고 네. 근데 LED 가격이 비싼 거고 네. 그래서 저희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다 생각할 필요 없고 뭐 수확량이나 이런 거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꼭 계산을 해보고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에너지 비용이에요. 맞아, 그죠? 예, 에너지 비용. 설비 비용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에너지 비용을 만약에 LED로 막 100만 원 월 투자하는데 딸기로 막 200만 원밖에 못 벌어. 근데 저기는 LED 없이 수평농업 했을 때 한 150만 원 벌어. 네. 저게 맞는 거예요. 저게 맞는 에너지 거죠.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에너지 비용 많이 나가니까 기본 구조 에너지 비용에 맞아요.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 설치하는 데 있어서 네네. 설치에 보통 저쪽은 이제 우리가 베드 하나 설치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설치를 5단으로 한 거잖아요. 네. 그 설치를 하게 되고 아니면 스마트 양액을 네. 그쪽 똑같이 어차피 주는 거니까. 네. 그건 똑같은 알고리즘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관리죠. 네. 뭐 특별하게 이게 네. 뭐 버티컬로 해가지고 네. 했을 때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거 있었던가요? 대신에 일반 다른 수직농업 식물공장 하시는 분은 식물농장이랑 또 버티컬팜이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완전 밀폐된 공간에 자연광을 차단한 공간에서 하시는 분은 재배 방법이 또 달라야 돼요. 예, 어떤 온습도 조건도 그렇고 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PPFD에 대한 설계를 하프 설계라고 해서 얘네들이 받는 광포화점에 대한 반만 설계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남북 방향으로 자연광을 받는 하이브리드식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우스가 있고 하우스 안에서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딱 20cm의 이 작물 잎이 받을 수 있는 저희가 광량이 PPFD가 한 120에서 한 1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단 좀 전문적인 것 안 들어가도. 그러니까 딸기 같은 경우에 오픈하신 거 딸기 같은 경우에 받아야 되는 그런 광량의 한 반 정도만 반 설계한 정도만. 거예요. 왜냐면 이 LED에 대한 설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일단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예. 근데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5단으로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 1단에 있을 때하고 네. 1단에 있는 거하고 2단에 있는 거, 3단에 4단, 5단인 거 네. 한로 갈수록 햇빛이 더 받는다든지 네. 더 아래에 있잖아요. 네. 어떤 거 같아요? 확실히 당연히 자연광 받는 게 가장 생육이 좋고. 그렇죠. 위에가 점점 좋고 네.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더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안을 저희가 고려를 한 거고. 근데 지금 LED도 제가 이 한 줄만 넣은 것도 이거는 실제 이 설계안이랑 안 맞아요. 왜냐면 얘는 조사되는 각 자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커버해 주려면 또 광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따져줘야 되고 또 지금은 또 기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네. 지금 여기 이 RGB라고 해서 레드, 뭐 블루, 그린 파장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딸기의 생육에 맞춰서 또 혹은 필요한 거에 의해서 광질도 우리가 채널별로 ICT로 컨트롤해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네. 발전이 되는구나. 심지어 여기 자외선도 넣어가지고 우리가 생물학적 파장대인 300대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좀 더 이제 빛이 투과도 잘 되고. 예. 1년 해보니까 예. 그러니까 1년 지금 한번 작기를 갔다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해보니까요. 생산량의 부분 어떻던가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생산량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 팜을 운영하면서 연간 한 3만 명 가까이 오는 이런 이제 체험 농장이다 보니까 이제 품질보다도 딸기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수량이 중요했거든요. 예, 지금 저희 체험객들 하는 거. 잘 갖고요. 저 끝나고 제일 아랫단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아랫단에서 이 정도만 나와도
저희는 뭐 요 딸기 가지고 저희는 이 비즈니스로 창출을 해낼 만한 게 많으니까 네. 네, 여기 아리땅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자,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단을 해보니까 네.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기존에 있던 거보다는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어차피 그렇죠. 광을 받는 거라든지 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로 갈 거냐의 문제고. 네, 네. 해보니까 또 병해충 같은 경우는 네. 좀 어떻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을 함부로 인해 가지고. 아, 오히려 병해충은 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5월 중순이면 딸기 다 접는 시즌이거든요. 네. 응애도 그렇고 저희가 응애 한 마리 응애 있네. 응. 있는데 이게 이 저기 대비해서 병해충 확산 자체가 확산이 안 돼서 그런가? 더 여기-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것보다도 외부의 그 병해충에 대한 그 이제 원을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막으니까. 예, 오히려 어차피 막아져 있잖아요. 여기, 네네. 여기 막힐 맞아요.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막혀 있는 거고. 오히려 병해충은 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시기가 있잖아요. 생육 시기. 네. 보통 보면 이제 12월 초가 되면 네. 뭐 재배가 시작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일반 광에서 했던 거하고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생육 시기는 어떤 것 같아요? 빨라요, 여기가. 이게 빨라. 왜 빨랐냐면 음. 저희가 오히려 지금보다도 그 초반 잡기가 좋았던 게 지금 9월 달에 정식하고 그때는 대부분 정식하는 그 대부분 정식하는 그 계절이 더울 수밖에 없어요. 우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 더웠을 때에 대한 온도를 잡아주는 게 버티컬 팜에 그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화분화 건경이라고 해서 꽃눈이 나왔다라고 판단돼서 심어도 막 70, 80%, 뭐 100%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욕심부려서 좀 일찍 심었어요. 근데 여기는 100% 다 화분화가 된 게 유도가 가능하니까 온도 조건을 내려줄 수도 있고 일장 주기를 맞춰줄 수도 있고 그리고 저쪽은 화분화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초반에 이 버티컬 팜 자체가 우리가 이 환경적인 제어가 훨씬 더 쉽고 지금 작물에 맞춰가지고 최적화 운영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이긴 해요. 예. 자, 저는 이제 굉장히 우리 안스팜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린 팜스로 네네. 이제 스마트홈을 해보니까 나는 해보니까 이것도 직접 설계를 한 거잖아요. 지금 해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실험실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앞으로는 스마트팜 이제 시공까지 같이 하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 스마트팜을 지금 버티컬이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 거 이야기하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버티컬 실제로 작년에 연구해보고 올해 시공해보니까 이런 점을 좀 주의해야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고려할 사항들 우리가 농가들 입장에서 한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몇 분 기업도 그렇고 상담을 했는데 뭐 정부 지원 사업 70% 80% 받아가지고 뭐 이제 1, 2억짜리 사업으로 이제 오셨어요. 근데 뭐 딱 보니까는 10m 10m짜리야. 아무리 딸기를 심어봤자 뭐 4,000주 5,000주야. 그거를 1, 2억 주고 투자해가지고 이런 설비를 아무리 우리 어떤 보조 사업을 받는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절대적으로 일단 지금 단계로는 이제 수익 구조가 수익 모델이 안 나오고 수익 구조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거 설비를 하고 나서에 대한 또 운영 유지 보수를 생각 안 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왜냐면 LED에 대한 교체 주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LED를 켜고 LED에 대한 뭐 대류열도 있고 이 만약에 밀폐된 공간이라면 온습도 조건을 맞춰주려면 무조건 공조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농사용 전기여도 LED에 대한 전력 계산해야 되고 그다음 냉난방에 대한 전력 계산해가지고 이 에너지와 이 생산비와 여러 가지 부분을 따진 다음에 이게 거기서 나오는 딸기를 팔았을 때에 대한 수익 구조와 이걸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으로는 제가 이거는 뭐 평당 한 몇십만 원에 짓긴 했지만은 그 지금 이제 견적들 보면 평당 500만 원이 넘습니다. 뭐 포밍도 농장에 남아가지고 쓴 거지. 그러니까. 그냥 물바지 그 플라스틱 재질 대면은 끝납니다. 그러면. 그리고 요 화분 뭐 2,000원짜리 하나 올리고
저 관수 라인 그냥 농자재 사가지고 라인 따서 붙이면은 그 기존 양익기에서 버티컬판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양익기에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고 없으면 새로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 맞아요. 거니까 또 비용이 네. 추가되겠죠. 추가되죠. 거기다 이제 직접 하면서 연구 형태로 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하고 하면서 뭐 또 실제로 심어 본 거니까요. LED가 좀 이제 이 전체 비용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를. LED 비용이. 네. 왜냐면 여기 설비에 대한 가장 핵심 부분은 인공광원이다 보니까. 인공광원 네. 그죠? 자연광이 전체를 다 커버를 못하니까 인공광원이 할 수밖에 저는 없는 거죠. 핵심 제가 계속 추구하는 이 식물 공장이라는 건 전 이제 여기에서는 쓰진 않는데 버티컬 팜에 대한 이 구조는 항상 저는 농자재를 사용을 해서 자연광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온실내에 짓는 것들을 되게 선호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힐링팜 제자들도 요번에 3-4명이 이렇게 버티컬로 이렇게 온실내 하이브리드로 좀 들어가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좋은 게 제가 요거 완전 효자 역할을 한 게 그동안은 제가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이제 만들기라든지 뭐 케이크 만들기나 아니면은 뭐 시식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제 재료로 쓰는 딸기들을 저 되게 비싼 시기에 저 딸기를 쓰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정말 무섭게 뽑아내요. 품질이 좀 떨어져도. 근데 그러니까 그 품질 기준이라는 게 도매시장 기준인 거고 여기서는 품질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그리고 적지가 않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아래 단인데 이만한 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게 지금은 오전에 다 따가지고 없는데 이게 계속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딸기를 많이 버렸습니다. 예, 그만큼 당도는 조금 떨어지고 품질은 좀 안 좋을 수는 있어도 저희는 이 목적에 맞춰가지고 너무 활용을 잘했어요. 자, 앞으로 이제 이 버티컬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안혜성 대표님도 계속 연구하고 실험해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어떤 경영자들이 있다면 뭐 어떤 점을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버티컬 팜을 도입을 해서 운영하는 어떤 농업인의 입장이라면 아무리 지원 사업을 받고 한다 하더라도 그 버티컬 팜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에 대한 수익성이 확실히 이제 몇 년의 감가도 계산해서 유지 보수까지 해서 이게 돈이 맞는지를 체계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일단은 이제 고정비와 초기 투자비인데 초기 투자비는 초기에 설치되는 LED나 이런 프레임값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되는데 들어가는 고정비가 생각보다 많아요. 고정비가 많아요. 에너지 비용, 냉난방 시설, 그다음에 LED에 대한 전력, 이거는 계산하면 딱 나옵니다. 이게 하나에 28W짜리다. 28W짜리가 100개 들어갔어. 그럼 28W짜리 100개를 하루에 8시간 켜줄 거야. 그럼 농사용 전기로 계산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딱 계산했을 때 여기서 그만 한 달에 내가 딸기 팔았을 때 얼마 벌어. 그 다음에 투자비 얼마야. 1년에 감가 얼마야. 계산하면 딱 이게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초반에 이 버티컬을 준비하시는 분이 잘만. 버티컬에서 만약에 상추 재배한다. 요즘 뭐 그걸 많이 하잖아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좋아요. 버티컬을 한번 딱 설치해 놓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 버티컬로 돈을 어떻게 뽑아낼지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긴 해야 되는데 활용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돼. 다 돼. 그러니까 우리 딸기가 됐으니까 상추 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엽채로는 대부분 될 거고. 돼요. 그래서 활용도가 없다.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 화분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얘를 빼고 다른 걸로 해서 다 됩니다. 다 될 수 있는 여기 거고. 화분 빼고 그냥 그룹백 넣어도 돼요. 그룹백 넣어서 여기서 그냥 대신에 이제 유인해야 되는 높은 작물은 안 되겠지만 뭐 저희는 요거 다 한 다음에 꽃 키워보려고 그러거든요. 꽃도 되고. 왜냐면 양액 배관 다 들어가 있지. ECPH 조절되지, 물량 조절되지.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얘 파장 때는 조금 과채랑 엽채랑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발화가 필요한 그런 작물들은 파장 때가 다르거든요. 그런 건 했지만 하여튼 얘를 어떻게 운영할 수가 있냐면 저희가 요거 설치해 놓은 다음에 이 작물이 뭐 자연광 받는다 하더라도 하루에 4시간 이상 조사하면 안 돼. 그러면 얘가 뭐 도장도 되고 문제가 돼. 개화가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다. 그러면 설치한 다음에 농가에 설치되어 있는 ICT든 아니든 타이머든 거기에다가 세팅만 딱 해주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컨트롤이 돼요. 바로 건데.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단순히 온오프 기능으로 한 건데 여기에다가 로직만 짜주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 일사도 넣어주고 아니면 물량 배지에 대한 함수도 넣어주고 하면 얘가 지가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 양액이 들어갔다 꺼졌다 그게 아주 이제 저비용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시작한 지 참 2019년에 제가 처음부터 뵈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같이 오고 있잖아요. 자, 외국에 이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외국의 스마트팜 관련해서 이제 많이 하시는데 외국 같은 경우도 많이 보시고 또 뭐 앞으로 설치도 많이 이제 하실 거고 또 선진국 사례도 보고 여러 가지 보시는데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이 버티칼 오늘 이제 버티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까 버티칼의 방향성 어떻게 갈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인 보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일단 뭐 수직 농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생각해 보면 뭐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부의 어떤 지원들도 그렇고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뭐 기후 변화나 또 이제 식량 안보 이런 차원에서도 이 언제 어디서든 연중 재배가 가능한 이 버티컬 팜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 중 하나거든요. 예. 대신에 이제 이런 국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 가지 농지법 자체가 어떤 규제에 대한 법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버티컬이나 수직 농업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법규가 많이 완화되고 있죠. 예. 그런 차원에서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앞으로 이 투자 대비에 대한 수익성 이런 부분들은 실제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잘 판단해서 이런 버티컬을 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스마트팜으로서에 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 지금 정부의 R&D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 수직 농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좀 발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영농창업단 와서 영상을 다 기록했어요. 뭐 자막도 없고 그냥 보시느라고 또 어려운 또 용어도 또 많이 나오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승합당 시공이라든지 뭐 하시면서 했던 것들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로 연락하면 돼요? 나중에 그린팝스 글로벌 그린팝스 글로벌 그쪽에 연락하셔가지고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기도 하시면 좋겠다. 뭐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지금 기록에 남겨놓고 싶었어요. 왜냐면 매년 여기 오는 이유가 여기 와보고 싶은 이유가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시거든요. 올해도 다 푸실 겁니다. 제가 이제 매년 온실을 푸셨는데 네. 올해도 여기 다 푸시고 이거 다 뿌시고 저기 이제 앞에 마당에 제가 이제 수억 원 들여서 네. 11m짜리 통유리 건물 하나 또 지금 통유리 건물. 거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 센터부터 뭐 이제 운영할 게 좀 있어서 얘는 계속 하고 얘는 일단은 하는데 얘도 천장이랑 다 부실 겁니다. 천장이랑 다 개폐식으로 바꿀 거예요. 개폐식으로 바꾸려고. 그래서 계속 뭔가 이제 계속 변화를 해보고 해보고 테스트하는 과정이죠. 결과는 말씀드리고 또 이거 가지고 괜히 이러다 저랬다 서로 와서 거기다가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순한 1세대 그냥 스마트팜의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단순 IC. 지금 다 껐죠 또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2세대 스마트팜으로 세팅을 할 거예요.